예, 이번 주도 전 세계 이익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닝스 리비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사실 뭐 실적 시즌인 만큼 저희가 더 주목이 되는 그렇죠. 상황이니까요. 네.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는 사실 저희 이제 전 세계 시장의 이익 동향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신흥 시장이 먼저 좀 돌아섰으나 선진국 시장도 이제는 지수보다는 그 안에 업종별로 좀 발라서 예. 봐야 할 만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한 주 새에 또 어떤 변화 있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이 어땠는지 한 주간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랑 사실 큰 변화는 없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이익 모멘텀은 나쁘진 않은 모습이지만 네. 예. 선진국 시장 내에서도 국가 간 업종별로 실적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흥국은 하향 폭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한 달간 마이너스 0.8% 정도 12개월 선행 EPS가 하향 조정이 됐고요. 네. 7월 중순부터 사실 신흥국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하향 조정 폭이 확대가 됐다라는 거는 조금 앞으로도 계속 유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향됐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것도 근데 신흥국하고 좀 괴리치가 계속 좀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일단 이제 국가별 주식시장 이익 동향도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앞서서 선진국과 신흥국 내에서도 예. 국가별로 이익 모멘텀이 네. 조금 차별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진국 내에서는 여전히 일본의 이익 전망치가 가장 좋습니다. 지난주도 같은 결과를 보였고요. 일본 기업들의 12개월 선행 EPS 변화율이 한 달간 0.9%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0.2%니까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이 되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 주에는 0.1% 아주 소폭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홍콩이나 호주 같은 국가들은 선진국 내에서 이익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오른쪽에 이제 신흥국 내에서의 이익 모멘텀도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국하고 대만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대만이 어쨌든 IT 비중이 높은 국가다 보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실적의 방향성이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최근 한 2달 동안은 좀 이익 모멘텀의 괴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한 달간 마이너스 0.9% 하향 조정이 된 반면에 대만은 여전히 이익 모멘텀이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이게 아마 뭐 반도체 시장에 뭐 대만 같은 경우에 뭐 비메모리 반도체 맞습니다. 시장에 대한 비중이 좀 높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비중이 높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좀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게요. 예. 대만은 위에 있는데 네. 그죠? 좀 안타깝습니다.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에는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한 7월 한 중순부터 어쨌든 지수가 사실 조정을 조금 받으면서 밸류에이션 네. 부담은 크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이 높은 국가들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하고 그리고 신흥국 내에서는 인도 정도가 과거 평균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높은 수준이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밸류에이션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언제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뭐 생각도 나네요. 매번 네. 들기는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증시에 대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네. 선진국 업종별 이익 동향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업종별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선진국 업종 내에서도 이익 모멘텀이 좀 차별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여전히 지금 모멘텀이 가장 긍정적인 독보적이네요. 네, 네. 하고요. 그리고 원래 헬스케어가 사실 계속 부진했었다가 최근에 상향 조정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원래 제가 항상 와서 이제 에너지랑 산업재 위주로만 말씀을 네네.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헬스케어 업종의 이익 모멘텀이 상향 전환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소비재랑 그리고 통신 서비스 소재 업종은 이익 모멘텀의 하락률이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업종이 이제 매번 맨 앞쪽에 나와서 네. 이제 뭐 이번 달에도 한 4.9%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원래 에너지 섹터 자체가 이 변화율의 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신흥국도 그 섹터로는 산업재, 에너지 뭐 이쪽이 계속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네. 주도 동일한가요? 맞습니다. 신흥국은 뭐 산업재, 에너지
뭐 유틸리티나 금융도 소폭 상향 조정이 되긴 했지만 네네. 여전히 조금 경기에 민감한 이제 산업재랑 에너지 업종의 이익 모멘텀이 가장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간이익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비슷한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한 주간의 이제 변화율을 보게 되면은 네. 제가 앞서서 이제 헬스케어 업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이제 헬스케어 업종이 이제 뭐 0.1%라는 숫자이긴 하지만 사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라는 점에 조금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여전히 뭐 에너지랑 뭐 화학, 은행 업종은 한 주간의 순이익 변화율이 가장 긍정적인 업종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헬스케어 업종까지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 서비스가 참 주가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예. 역시나 이익 동향에서도 네. 가장 오른쪽 끝에 있네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가를 얘기할 때 뭐 경기 민감한 업종이나 경기 방어 업종을 나눠서 얘기를 네. 하는데요. 보통 이익도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이익이 좋으면은 다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조금 있지만 뭐 비철금속은 사실 하향 조정이 됐고 뭐 에너지 업종이나 화학 업종은 상향 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경기 민감이나 경기 방어 업종 구분 없이 사실 개별 기업단에서 지금 이익 모멘텀의 차이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선별하기 좀 어려운 시장이 네, 맞습니다. 오는 거네요. 그렇다면 역시나 이 이익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쪽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 중국 시장 내에서는 미디어 업종이 상향 전환이 가장 컸습니다. 미디어. 지난주에는 네. 사실 하향 또 전환이 가장 많이 됐었던 섹터 예. 중에 하나고요. 이번 주에는 미디어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가장 크게 상향 조정이 한 주간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유 섹터가 여전히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이익 모멘텀이 가장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반대로 이제 소매 유통이나 그리고 철강, 소프트웨어 업종, 그리고 반도체까지는 이익 모멘텀이 여전히 부진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한 주간 이익 업종별 이익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하향됐다가 상향이 다시 상향 조정된 미디어 쪽이 네. 좀 네. 눈에 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 역시 안에 있는 기업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네. 봐야 한다라는 게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뭐 전체적으로 아주 좋아졌다라기보다는 기업별로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 주셨고요. 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익 변화 그리고 주가 상승률에 저 이제 4분면을 놓고 매주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어땠나요? 네. 우선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아직까지 기업들의 어닝은 사실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익하고 주가가 모두 부진한 게 반도체 업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증시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를 조금 둔화시키는 그런 가장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우측 상단에 있는 업종들을 조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익이나 주가도 여전히 긍정적인 업종이 한국 시장 내에서는 사실 화학 섹터거든요. 네. 근데 이게 화학이 조금 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하단, 그러니까 이익은 플러스이지만 주가는 조금 부진한 업종들, IT 하드웨어, 뭐 상사 자본재, 철강 이런 업종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 4분면을 봤을 때 저번 주에는 이 사실 이익도 좋고 주가도 좋은 기업들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는 생겼어요. 하나라도 있는 게 네, 좀 다행이지 이게 사실 않나. 2차 전지가 예. 그래도 주도주의 역할을 계속 맞아요. 해주면서 네. 주가가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이익 동향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향되고 네, 맞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3분기보다는 당장 내년 예. 이익 전망치 둔화가 가장 큰 지금 상황인데요. 지금 175조 원 정도로 지금 한 달간 2% 가까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7월 중순부터 사실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익이 사실 둔화되기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익 뭐 예를 들어 업종이나 종목을 고르실 때에도 이익 하향 조정이 끝난 업종 고르는 것보다는 아직도 모멘텀이 살아있는 업종이나 기업들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익의 사이클이 사실 올랐다가 이제 빠졌다가 하는 사이클이 존재하는데요. 지금은 하향 조정이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이익이 그래도 견고한 기업들 고르시는 게 유리한 사이클이다, 유리한 국면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남아있는 쪽에서 고르는 네, 게 맞습니다. 낫다. 사이클의 초기이기 때문에 사이클의 주기는 어느 정도라고 이거는 사실 생각하면 이익의 개선을 이끄는 업종이 어떤 네네. 거인지에 따라 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도에 반도체 사이클의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상향 조정이 진행이 됐었고요. 네네.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
1년 반 이상 지금 상향 조정이 나타난 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의 지금 어닝이 조금 다 같이 상향 조정된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자료에서 조금 상세히 네.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3분기보다는 내년도 이익 동향의 하향이 눈에 띈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3분기는 그럼 어떤지 그것도 좀 확인해 볼까요?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막 시작이 네. 됐는데요.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기업들의 순이익 전망치는 한 주간 마이너스 0.4% 소폭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전 큰 의미는 없는 숫자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전히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주가랑은 별개로 지난주에 포스코가 사상 최대 실적을 네. 냈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아마 3분기 실적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전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실적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조정치들은 실적 시즌이 끝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맞습니다. 경향이 있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사실 지난주에 포스코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재미가 없었는데요. 네. 그만큼 내년도 실적에 대한 둔화를 주식시장에서는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국 시장의 업종별 이익 동향, 주간 변화에 네. 대해서 좀 네, 이 말씀해 부분을 주시겠습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순이익이 시장 전체적으로는 둔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쪽에 있는 업종들 위주로 조금 선택을 하시는 게 유리한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 주에는 디스플레이와 IT 하드웨어, 화장품, 의류, 상사 자본재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긍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 이제 종목별로도 아마 구분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예. 디스플레이 업종은 조금 대표적인 업종이 아마 LG 디스플레이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의 이익 모멘텀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히려 LCD 산업하고 조금 연관되지 않은 판매 가격이 기업들이 오히려 하락하고 네. 있다고 들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업종으로 디스플레이 업종이 좋다라고 코멘트를 드리지만 세부 종목들을 봤을 때에는 저희가 이제 원래 알고 있었던 그런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아니다. 이제 뒤에서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종목까지 제일 좀 위에 있다고. 확인을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안 좋은 건 네. 여전히 반도체도 여전히 있고. 반도체 업종이 네. 안 좋습니다. 사실 유틸리티 업종은 내년에도 사실 적자가 예상되는 그런 네. 섹터이기 때문에 이익 전망치 변화에 큰 의미는 없고요. 반도체 업종하고 그리고 호텔 레저. 이 호텔 레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오프닝이 되면 이익이 되게 좋아질 거라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호텔 레저 업종 중에서 이익 기여도가 그래도 조금 높은 세부 섹터가 카지노 섹터입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어쨌든 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인들의 사실 비중이 좀 높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 모멘텀이 조금 꺾여오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저도 방금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네. 바로 답을 해주셔서 좀 그러게요. 궁금한 카지노 내용을 좀 중국 해결할 규제? 수 있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디스플레이 업종 하면 사실 저도 일반적으로는 LG 디스플레이가 먼저 네. 생각되긴 하는데 업종 이 내에서 종목별로 분명히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실 이익 전망치가 상향됐다고 봐야 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LX 세미콘이라는 기업 때문입니다. 예. 이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칩 생산하는 네. 기업인데요. 이 가격 자체가 여전히 지금 좋다 보니까 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첨보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이거는 디스플레이 업종이라기보다는 2차 전지 관련 네. 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테마가 사실 업종으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각각 섹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주에는 사실 첨보라는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조금 상향 조정이 되면서 디스플레이 섹터에 좀 이익 모멘텀 개선을 이끌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일단 순위로 1위에 있었습니다만 다 같이 봐야 할 건 아니고 LX 세미콘 그리고 첨보가 네. 개별적으로 괜찮았던 부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준비하신 건 네. IT 하드웨어예요. 네, 맞습니다. IT 하드웨어 업종도 이익 전망치가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LG전자가 사실 상향 조정 폭이 조금 나왔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이제 조금 리콜 관련된 부분이 3분기에 조금 반영이 되면서 내년도 실적에 대한 변화가 조금 업황이 좋아서 변했다라기보다는 조금 기술적인 이유로 변화한 거고요. 네네. 삼성 SDI랑 에코프로비엠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IT 하드웨어 업종 내에서도 2차 전지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업종들에 조금 기업들이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조금 IT 하드웨어나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화학까지 지금 여러 군데 조금 퍼져 있다 보니까 네, 보고서에 조금 뭐 다 넣어놨거든요. 네네.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업종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긴 했지만 세부 종목들을 보면 2차 전지 야, 관련 2차 종목들이 전지네요. 많긴 많네요. 하나 네.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뭐 글로벌 투자자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미디어 업종, 네. 뭐 최근에 굉장히 그렇죠. 각광을 받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미디어 업종의 그러니까 이익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크게 재미가 없는 업종 중에 하나였다가 다음 넘겨주시면 근데 될것 최근에 분위기는 조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한국 콘텐츠에 대한 그런 조금 기대감이 올라오고 실제로 미디어 섹터 내에는 엔터 기업들도 좀 포함이 되어 네.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뭐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되고 이러한 분위기들이 실적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나 CJ E&M 그리고 뭐 SM, JYP 엔터테인먼트 사실 대부분의 이제 뭐 미디어 업종에 속하는 업종들 기업들이 이익 전망치가 플러스로 지금 다 바뀌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3분기 미디어 업종의 순이익 전망치 추이를 보시면은 여름부터 계속 하향 조정이 진행이 네. 되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 주에 플러스가 전환이 됐는데 오른쪽에 종목들을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의 플러스가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닥을 잡는 뭐 이익 관점에서는 되게 좋은 업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쪽은 이제 좀 돌아서기 시작하는 네, 맞습니다. 쪽으로. 네, 실제로 네, 돌아서고 있는 업종이에요. 알겠습니다. 미디어 업종 이익 변화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좀 추려지는 건 그냥 2차 전지, 예. 그렇죠? 그리고 미디어 이렇게 마지막에 드렸던 이야기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어닝스 리비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